자, 오늘은 이제 존 케네디 대통령 문서 공개되기 전에 블랙아웃 시뮬레이션 소설 영상이 부금이랑 겹쳐가지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겸,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흐름들이 결국에는 세계대전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를 이제는 좀 이제 와닿고 있죠. 예전에 전 세계 단일화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예상된 그 지도들이 유출이 됐어요. 뉴 월드 맵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의 상황이 이게 핵심이에요. 발톱을 드러내기까지 기다리는 거. 자, 보시면은 자, 미국이 있고 위에 캐나다가 있죠. 자, 이거 회색으로다가 이제 회청색?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어쨌든 회색이라고 할게요, 그냥. 단일화가 됐죠. 그리고 밑에는 뭐 브라질부터 해가지고 멕시코랑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권으로 와볼까요? 인도 중심으로 단일화가 됐죠. 그리고 여기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여기 붙어 있는 게 여기 한반도죠. 같은 색깔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게 베트남이랑 캄보디아. 요 정도. 아, 태국도 있나? 태국도 절반 잘렸나요? 태국이랑 베트남. 캄보디아랑 미얀마는 좀 반 잘렸네요. 그리고 여기는 대만이랑 필리핀이 이렇게 있고, 인도네시아 좀 섞여서. 그리고 여기는 일본, 독립적으로. 자,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캐나다에 대해서 51개 주로 편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딱 여기서 느껴졌습니다. 아, 이거는 발톱을 드러내게끔 하는 거구나. 아, 정말 똑똑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 플랜이었으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사회는 이대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갑자기 스토리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난 이것조차도 이 세력들이 만들어준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가 막히게 그걸 배반하는 화이트캣 세력들이 나타나서 반대되는 세력들의 모든 비밀들을 폭로하면서 이 모든 민심들을 다 휩쓸어가는 상황이,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게. 자, 그 중에서 그러면 중국의 발톱을 드러내는 게 뭘까요, 지금? 원래 중국의 플랜이 뭐였다고요? 90%까지 적화 통일이 됐죠. 10% 정도 남은 상황에서 두 가지 카운터 펀치가 날라온 거예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선 당선, 그리고 선거 투표 방식이 유사했습니다. 22년도 대선 때 사전투표를 뒤에서 까버리고, 먼저 까버리고, 24년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먼저 까버렸습니다. 여기서 유사점이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사실 화이트캣 노선 치고는 사실 블랙캣 관점들을 너무나도 많이 말해준 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반대되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라든지, 정책은 아니고 약간의 뭔가 좀 봐준 식의 막 그런 것들도 있었고, 봐주기식. 어 근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인들도 다 거절하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90% 정도, 80% 정도 적화 통일된 상태에서 뭐 대통령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반대되는 행동들은 한 수를 내어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람이 구원자고 메시아처럼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일단은 화이트캣과 블랙캣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이트캣 노선에 가깝다라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반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례들을 가져오면서 원래 이랬다, 원래 이랬다 이러면서. 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원래는 우크라이나 노선이었는데
그냥 간보다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니까 그렇게 갈아탄 거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무기 지원까지 받으러 한국까지 왔는데 거절하고 비상계엄 몇 일 있다가 선포가 됐으니까.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애시당초에 저는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약간의 허술함이 보이는 것처럼 방심하게 만들고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실망할 수 있는 거는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해결되는 사이즈가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느껴보시겠지만, 그쵸? 뭐 한 번에 뭐 갑자기 뭐 소설 속에서 뭐 데프콘 같은 것들 막 군사 작전들이 실행이 돼가지고 영화처럼 일거에 척결, 이 사이즈가 지금은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윤통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힘들어요. 예를 들어, 적화 통일의 90%까지 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곧 이렇게 된 상황이면 한국을 만약에 적화 통일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중국에서는 전쟁을, 북한에서는 같이 전쟁까지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눈치를 까면은 대충 남아있는 게 전쟁밖에 없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AI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캐나다를 같이 51개 주로 편입하려고 괜히 얘기한 게 아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그러면 단일화를 하려는 듯한 액션들을 보여주면 중국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도 한국을 단일화할까? 한반도를? 이 시도가 바로 상대의 발톱이 드러내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망상입니다. 팩트 없어요. 망상. 그래서 이제 사실 발톱을 드러낸다는 건 일단은 항공모함이랑 이런 것들 다 배치를 해두고서 주일미군 기지에도 F-35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배치를 해놔요. 군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카드를 하나씩 까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의 미주리주에서 코로나 배상금을, 코비드 배상금, 그리고 뭐 유럽에서 코비드 배상금, 막 이런 식으로, 독일에서 막 이러면서 하나씩 카드를 계속 까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가보고 그냥 합법적으로 갔을 때 사실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배상 판결만 가버리면 정말 힘들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그걸 수능하고서 경제적인 배상을 할 건지, 아니면 1차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 때부터 준비가 되어 왔던, 언젠가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전쟁까지도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것들을 실행을 할 건지, 지금이 이제 그 카드를 실행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카드가 사실 없어요, 지금. 이게 그렇다고 해서 5년 만에 나온 사이즈가 아니고 한 몇십 년 만에 지금 진짜 기가 막히게 90% 적화 통일해서 이렇게 뒤로 가기를 했고, 그나마 지금의 상황들을 인지를 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빠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개몽되는 속도가 빠르긴 했으나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을 기다려 줄 만한 지금 국제 정세가 아닙니다. 갑자기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또 전쟁 터졌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얘기 또 이제 다가옵니다. 언제죠? 오늘 내일 또 다가와요. 존 케네디 대통령 문서 공개될 예정이고, 앱스타인은 아직 공개는 1단계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사천리로 뭔가 좀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나, 하지만 뭔가 세계대전으로 가까워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입니다. 뭔가 모든 전 세계가 지금 평화롭게 그냥 다 종전되고서 끝나고서 정세가 좀 이제 우리 좀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까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 좀 번지고 있어요, 더 크게. 근데 그걸 꼭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했어야 됐던 거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원래였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1기 때는 탈압박을 그렇게 세게는 안 했어요. 약간의 좀 제재하고 규제하고 그 정도로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탈압박 정도가 아니고 사실 가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가 돼. 이 세계관에서 일단 탈압박도 안 하고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선거를 뺏겼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게 그 부정선거로 관여해서 선거를 뺏긴 곳들이 어딜까를 해보면 이걸 꼬리에 꼬리를 물어보면 이미 다 기록들이 다 있어요. 아시아로 나옵니다. 아시아, 특히나 중한.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탈압박으로 인해서 유사하게 뭐 이제 전쟁이 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유대인 세력들이 정말 똑똑한 게 이들은 강경 대응할 준비를 하고서 상대의 발톱을 드러내게끔 하는 전략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사실 크게 봤을 때 아시아권에 대한 세력들의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전 세계 이 만행들을 다 밝혀내서 공개를 해서 이 화이트캣 세력들의 민심을 그대로 흡수한다. 그대로 흡수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약간의 이 다음 넥스트 스텝에 새로운 이제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설립되는 신세계에 하나의 재물이 될 수도 있다. 역으로. 이제는 역으로 재물이 되는 거죠. 아시아권이. 하필이면 우리가 다 엮여 있는 거고. 우리뿐만이 아니겠죠. 전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하는 것 같고, 지금 눈치챌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지금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 갑자기 중국에서 통화량을 2배를 갑자기 떡상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뭐 1000조치가 풀렸으면 1000조를 더 복사를 했어요. 이 돈들이 뭐 주식시장으로 가냐? 뭐 주식시장으로도 갔겠죠. 근데 그 시기에 식량도 올라가고 금도 매입되고 금도 올라가고 금값이 또 이제 전고점을 뚫고 있고, 거기다가 군사적인 것들 비용들 안 줄이겠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 줄이자 같이 했는데 안 줄이겠다.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전쟁 준비죠. 근데 과연 지금부터 준비를 했을까요? 아니면 옛날부터 준비를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대만 침공에 대해서 2027년에 대만 침공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군사기지도 지어지고 그때쯤이면 완공이 된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군사기지 완공되고 지어지기 전에 이미 코너로 몰려서 시작할 것이다. 그걸 기다려줄 시간들은 세력들이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략은, 최종 플랜은 주변 국가들이 적으로 돌리게끔 만드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예를 들어 뭐 내각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내각제가 왜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각제에 대한 실험과 테스트는 이미 다른 국가들로 끝났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내각제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까지는 권능제 아니었을까? 굳이 내각제가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 수 물러난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내각제는 미국보다도 중국한테 유리하죠. 그쵸? 왜냐면 내각제로 가버리면 일단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약간의 명분이 좀 이제 미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조금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선거도 있고 코비드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각제로 인해서 시간들이 벌어지면 대만 침공을 뭐 2027년에 한다, 뭐 그래서 군사기지 더 크게 짓는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까지는 안 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글로벌 어젠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영국 세력이나 미국 세력이나 똑같아요. 크게 봤을 때 이미 유대계 세력들은 비슷한 것 같고 아시아권 세력들만 잘라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들의 이제 비밀들이, 제가 볼 땐 앱스타인 게이트나 이런 것들보다 아시아권의 게이트들이 전 세계로 더 알려져가지고 트래픽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연예인 관련된 그런 것들도 해외 쪽에서 트래픽이 굉장히 있어요. 막 몇백만 조회수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를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앱스타인이나 이런 것들
보다도 아시아권에 대한 이슈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지 않을까. 괜히 한국에서 그것들이 안 좋은 인식들이 남을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약간의 좀 이제 내각제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도 지금은 그것들을 기다려줄 시간을 안 준다라는 건 뭐냐면 압박을 계속 세게 넣을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내각제가 됐던 막 그런 것들 시간을 버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밖에 갈 수 없는 선택지가 딱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하신 게 같은 하수인 내각제로 가는 길목이고 너무나 국민이 깨어났어도 막강에서 막을 길이 없다면요. 계획대로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원래의 이 세력들의 플랜이라고 제시가 되었었던 게 바로 이제 막강에서 중국이 적화 통일을 해가지고 중국이랑 여기 베트남이랑 캄보디아랑 이렇게 미얀마랑 섞어가지고 여기 한국이랑 이렇게 노란색이 있죠. 아시아권은 이렇게 단일화가 되는 것들이 원래 플랜인데 지금 중간에 하나 변수가 생겨서 나온 게 바로 화이트캣 이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간에 전쟁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가면 오히려 화이트캣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전쟁으로 안 가면 뭐 내각제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실상 초안전의 그 개념이 총칼 빼고서 그냥 다 쓰는 거잖아요. 그냥 군사적인 전략들이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점령이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흡수하는 게 그게 초안전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점령을 해버리는 게. 지금 근데 이제 그걸 하려다가 지금 뒤로 가기를 하는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시당초에 내각제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간다 한들 바로 그냥 그 경제적인 그냥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이런 거 바로 때려버리면 그냥 바로 IMF고 파산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너무 좀 가혹하잖아요. 결국에는 한반도를 원하는 게 미국인데 화이트캣 세력이고 북극항로 이어가지고 거기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전쟁으로 가면은 이 중국의 윗땅까지도 조금 더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윗땅까지 가져오는 건 전쟁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좀 이제 이 한반도 자체가 더 넓어지면서 이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위에도 든든한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왼쪽 눈치 보고 오른쪽 눈치 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통일을 해버리면 서포트도 많이 들어오고 투자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 전에 한번 리셋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 걱정보다도 아마 뭐 내각제가 됐던 그런 것들 되기 전에 전쟁이 날 겁니다. 지금 정세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예전이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키워드가 떠오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이에요. 약간 윤통님도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에 그냥 뭐 비상계엄도 얻어 걸린 거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부터 내각제 플랜을 가지고서 그냥 비상계엄 하고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탄핵되고서 내려놓고서 그 내각제로 가려는 플랜이었는데 그냥 하나 얻어 걸린 거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이건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장 높은 확률로 일단 결국에 뭐 돌고 돌아서 전쟁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이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제2의 홍콩 사태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달려가가지고 탄압당하고서 뒤로 가기 물러나는 상황은 거기는 홍콩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미군도 있고 여기를 포기를 안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홍콩 사태는 없을 텐데 한반도 영토 전쟁은 충분히 가능하다. 둘 다 물러서기를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파나마 운하를 두고서 미국에서 그런 것들 얘기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정전 나고 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한반도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한국은 자산이다, 미국의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김정은은 나와 대화가 잘 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초반에는 그거 반대로 공격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공격받으면 뭐죠? 북한에서 갑자기 한국을 공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통제를 잘 못한 게 되는 거고, 한국의 자산은 한국은 미국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갑자기 먼저 건드려버리면 그걸 또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파나마 저쪽에서 정전하고 그런 것들도 그거 두고서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약간의 좀 이제 우리가 이제 곧 다가올 상황들을 좀 걱정을 해야겠죠. 저희한테.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 최악의 플랜은 아닌 거예요. 최악의 플랜은. 뭐 최악의 플랜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는 건데 최악의 플랜은 홍콩처럼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글로벌 어젠다가 그 방향은 아니고 대신에 크게 봤을 때 아시아 세력들을 그냥 꼬리를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세력들 이쪽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 세계로다가 이제 그것들을 널리 이렇게 알려주면서 약간은 그게 유사 EBS 같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릴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피해자라는 거를 간곡하게 호소를 하면서 잘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인식이 어딜 가든 인식이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디 뭐 여행을 가더라도 약간 대우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 대우까지는 안 바래도 그래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약간 뭐 한국에서 뭔가 좀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 영향 덕분에 한국 사우스 코리아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뭐 케이푸드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안 좋은 인식이 북한이랑 같이 갈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북한이랑 통일을 해도요. 해외 쪽에서는 북한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 여행도 막 제재되고 막 이제 인식도 안 좋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깔끔하게 하려면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도 이제 이 구조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한반도 2.0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려면 북한이 그냥 악동이 돼서 악동은 맞겠죠. 주적은 북한이 맞죠. 북한은 맞는데 어쨌든 북한이 악동이 돼가지고 한국을 먼저 공격을 들어오고서 그걸 막아내고서 북진 통일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정화가 되면서 한반도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는 이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과정에서는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게 또 이제 이 과정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들을 참고를 할 텐데 새로운 그 질서가 이제 세워지면서 이 모범적인 이 모델로다가 주변 국가들이 많이 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참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은 종교적인 관점은 제외를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쪽 세력들도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사실 그냥 일단은 현실적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저는 좀 이제 윤통님은 화이트캣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영상 때는 블랙아웃과 이제 사이버 팬데믹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거 좀 끊어졌는데 갑자기 부금이 튀어나와서 그거 다시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이건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않을 것 같다.